친구 한 명 만나고 왔을 뿐인데 온몸이 녹초가 됩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에 짓눌린 것처럼 무겁고 머릿속에선 아까 나눈 대화가 끊임없이 재생되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표정이 이상했는데? 뭔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새벽까지 당신을 괴롭힙니다. 주변에서는 너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문제는 예민함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거요. 오늘은 사람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읽어버려서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힘든 건 말을 못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자기 개발서를 읽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이해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화를 정말 단순하게 처리하거든요. 말을 듣고 적당히 반응하면 끝이에요. 별 생각 없이 웃고 맞장구 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이에 수십 가지 계산이 끼어듭니다. 지금 이 말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진 않을지, 이 분위기에서 이 농담이 적절한지, 방금 저 사람 표정이 미묘하게 바뀐 이유는 뭔지, 내가 끼어들면 대화 흐름이 깨지지 않을지 전부 계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말 한마디 전에 이미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체스 게임을 하듯이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대화하죠. 그래서 말수가 적어 보이지만 사실 머릿속은 누구보다 시끄럽습니다. 이건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중요한 대화는 오히려 잘해요. 회의, 발표, 토론, 분석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목적이 명확하고 틀이 있으니까요. 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벼운 잡담이 제일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동료랑 나누는 짧은 대화, 회식 자리에서의 가벼운 농담, 카페에서 친구랑 나누는 별것 아닌 이야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잡담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목적도 애매하고 끝도 불분명하고 기준도 없습니다. 잘 말했는지, 분위기를 살렸는지, 너무 나섰는지, 너무 조용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내부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적절했나? 이 분위기에서 안전한 발언이었나? 저 사람이 웃긴 했는데 진짜 웃긴 걸까? 아니면 예의상 웃은 걸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 자체가 휴식이 아니라 업무가 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과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준비해야 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끝나면 평가를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친구 만나고 와서 아, 재밌었다라고 느끼는데 당신은 휴, 이제 끝났다라고 느끼죠. 이 특성은 사람 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상 전체에서 나타나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데 당신은 선명하게 느껴져요. 옷을 입었는데 목 뒤 태그가 계속 신경 쓰이고 누군가가 뿌린 향수 냄새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사무실 공기가 답답하고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거슬립니다. 커피숍에서 옆 테이블 사람들 대화 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오고 의자가 조금만 불편해도 집중이 안 되고 실내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짜증이 나죠. 이건 예민함이라기보다 수신 범위가 넓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일반 라디오가 FM 하나만 잡는다면 당신은 모든 주파수가 동시에 잡히는 느낌이거든요. AM도 들리고 FM도 들리고 단파 방송도 들리고 심지어 잡음까지 다 들립니다. 주변의 모든 자극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끄는 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필터링하는 정보들을 당신은 전부 받아들이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면 완전히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힘든 건 사람 마음이 너무 잘 보인다는 겁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괜찮다고 하는데 표정을 보면 안 괜찮은 거, 웃고 있는데 눈빛을 보면 속마음은 다른 거, 바쁘다고 하지만 사실은 만나기 싫어서
그런 거 전부 읽어버립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랑 다른 것도 느껴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타이밍이나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것도 감지하죠. 마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는 센서가 달려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알아도 말 못하고 느껴도 모른 척 해야 하니까요. 너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물으면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데 당신은 압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요. 그런데 더 캐물으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넘어가면 신경 쓰이고 이런 딜레마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면 자기 감정은 항상 뒤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참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배려하고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거죠.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읽고 상대방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자기 감정은 뒤로 밀어둡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으니까 차갑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걸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너무 말이 없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좀 더 마음을 열면 안 돼? 차가운 사람 같아.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고르는 중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 보이고,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능이 높으면 결정을 빠르게 잘 내릴 것 같죠? 분석력도 좋고 사고력도 깊으니까 당연히 판단도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가능성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A를 선택하면 생길 일들, B를 선택하면 생길 일들, C라는 제3의 선택지, 그 이후의 변수들까지 전부 시뮬레이션합니다. 각각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머릿속에서 수십 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앞에서 멈춥니다. 이건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과잉 시뮬레이션이에요. 너무 많은 걸 고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레스토랑에서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옷 하나 사는 것도 한참을 고민하고 여행지 정하는 것도 몇 주씩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말하지만 당신한테는 그냥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는 피로가 쌓이고 밤에 잠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자꾸 같은 생각을 되새김질하게 되고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어깨가 굳어 있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편하게 쉬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몸이 반응하죠. 문제는 본인은 그게 정상인 줄 안다는 겁니다.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히 힘든 상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멀쩡해 보이니까 나만 유난인가 싶어서 더 참게 되죠.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을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신경계 특성에 가깝습니다. 타고난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고감각, 고처리 성향으로 분류하거든요. 영어로는 Highly Sensitive Person, 줄여서 HSP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20% 정도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죠. 5명 중 1명 꼴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특성은 약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관리하면 엄청난 강점이 돼요. 문제를 남들보다 빨리 감지할 수 있고, 분위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깊이 있게 사고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걸 느낍니다. 이게 제대로 활용되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 분석, 예술, 상담, 창작 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유독 많습니다. 작가, 예술가, 음악가, 디자이너, 상담사, 연구자, 기획자 이런 직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섬세함이 이런 분야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느끼니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조절하는 겁니다. 자기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삶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회복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정비 시간이거든요.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제대로 달릴 수 있듯이 당신도 회복 시간이 필수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첫 번째로, 매일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워 있어도 되고, 음악을 들어도 되고, 산책을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아무한테도 신경 쓰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지켜야 해요. 두 번째는 자극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서 움직이고, 조용한 공간을 찾고,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거죠.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붐비는 시간을 피하고, 점심은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먹고, 장을 보러 갈 때도 한적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환경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 시선 때문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다 느껴도 다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보이는 건 맞는데 그걸 일일이 해석하고 반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냉장고 소리가 들려도 아, 들리네 하고 넘어가고,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도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신호에 대응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편한 사람이 당신한테는 더 가치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양보다 질입니다. 모두와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색만 봅니다. 빨간색을 보면 그냥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색에서 수십 가지 톤을 봅니다. 진홍색, 주홍색, 벽돌색, 와인색, 버건디색, 로즈색, 전부 빨간색 계열이지만 다 다른 색이죠. 더 많이 본다고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겁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다르게 인식할 뿐이죠. 더 섬세하게, 더 깊이,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잘 다루면 당신만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